믿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 고산 등반의 역사를 가장 강렬하게 다시 쓰고 있는 인물은 한 명의 여성입니다. 남성 중심으로 이어져 온 고산 등반의 오랜 흐름 속에서 여성 등반가가 여전히 소수인 현실을 생각하면 더 놀라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등반 뒤에는 비정한 등반 세계의 민낯이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1986년 3월 28일 북쪽 바람이 끝없이 흘러가는 노르웨이 북부 사미족의 땅에서 태어난 크리스틴 하릴라. 그녀는 원래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산이 그녀를 불러냈고 결국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기록의 세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혹독한 바람과 얼음 사이를 헤치며 그녀는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여성은 할 수 없다는 오래된 그림자들을 하나씩 지워내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그녀는 셰르파 파트너인 텐젠 셰르파와 함께 세계의 8,000m급 14좌를 오르며 여러 속도 등반 기록을 세웠습니다. 크리스틴 하릴라의 고산 등반 여정은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지만 그녀는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인 수준의 성취를 이뤄내며 국제 등반계에서 주목받는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1년 5월 하릴라는 불과 12시간 이내에 에베레스트와 로체를 연속해서 등정한 가장 빠른 여성으로 공식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여성 기록을 크게 단축한 성과로 고산 스피드 등반가로서의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2년 5월 22일에는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로체 정상까지 9시간 5분 만에 이동하며 전년도 자신의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이 성공은 그녀가 곧바로 대형 프로젝트인 히말라야 14좌 도전에 나서도록 만든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하릴라는 역사상 첫 여성으로서 네팔 구르카 출신 남성 등반가 니르말 님스 푸르자에 이어 6개월 이내 8,000m급 14좌 완등에 가장 근접한 등반가가 되었습니다. 당시 총 12좌까지 정상 등정에 성공하였지만 남은 초우유와 시샤팡마의 등반 허가가 중국 정부에 의해 거부되며 부득이하게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2023년 5월 3일 하릴라는 1년 5일 만에 실제 지리학적 정상 기준으로 8,000m급 14좌 모두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성별과 관계없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8,000m급 14좌 등정 기록으로 평가됩니다. 이어 2023년 7월 27일 하릴라는 세븐 서밋 트랙스의 가이드 텐젠 셰르파와 함께 불과 92일 만에 8,000m급 14개 봉우리에 모두 등정하며 또 한 번 새로운 세계 기록을 수립하였습니다. 크리스틴 하릴라는 최근 수십 년간 고산 등반 역사 속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기록을 새로 써내려간 여성 등반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스피드 등반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과 집중력을 갖춘 인물로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그녀의 도전은 현대 고산 등반의 흐름을 다시 정의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기록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그녀를 어떻게 평가할지 지금부터 그 논란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녀의 기록 달성 과정에서 조난당한 파키스탄인 짐꾼을 외면한 채 등반을 강행했다는 폭로가 뒤늦게 제기되며 인명 경시와 서구 중심적 시각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가 서양인이었어도 그렇게 했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남기며 그 파장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오스프리의 후원을 받고 있던 하릴라 팀은 지난 7월 27일 히말라야 K2 정상에 오르며 14개 8,000m급 봉우리 완등 최단 기록을 세우는 과정에서 비인도적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등반 과정에서 한 파키스탄인 짐꾼이 사고로 거꾸로 매달린 채 조난을 당했음에도 여러 등반가들이 그 옆을 지나쳐 정상으로 향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드러나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폭로 영상은 오스트리아 출신 등반가 비렐름 슈타인틀이 공개한 것으로 영상 속 등반자들 가운데는 하릴라 일행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슈타인틀은 오스트리아 매체 더 스탠더드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충분히 구조할 수 있었지만 기록을 위해 조난자를 외면하고 계속 올라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그는 그 남성은 사실상 이류 인간 취급을 받았다며
만약 그가 서양인이었다면 즉시 구조됐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드론 영상 촬영자는 현장에 셰르파 등 구조 가능 인력이 있었지만 조직적인 구조 시도는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망한 남성은 모하마드 아산, 세 아이의 아버지이자 당뇨병을 앓는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위험한 고산 침군 일을 선택한 파키스탄인이었습니다. 하릴라 팀 소속은 아니었으며 고산 등반 경험도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슈타인틀은 그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목숨보다 위험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비난이 확산되자 하릴라는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를 구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고 지점이 극도로 가파른 얼음 비탈이었고 조난자를 로프에 연결해 내려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12일 통화 인터뷰에서 하릴라가 이 같은 심경을 밝힌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또한 하릴라는 자신에게 살해 협박까지 들어오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정작 조사가 필요한 대상은 적절한 장비도 없이 핫산을 산으로 올려보낸 사람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파키스탄 당국 공식 조사 착수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한 고위 산악 관계자는 하산의 사망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전했습니다. K2 포터 사망 사건은 산악 스포츠의 본질, 상업 등반의 윤리, 그리고 국제 고산 지역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를 새롭게 환기시킨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는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아름다운가요? 아니면 잔혹한가요? 모하마드 핫산의 죽음은 우리가 너무 오래 묵인해온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기록은 사람에게 영광을 주지만 생명은 단 한 번뿐이죠. 그날 K2에서 벌어진 일은 세계가 잊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